어머니에 대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어머니 연세 73. 예, 이름 넘으셨고요. 30대 중반부터 디스크 증세로 고생하셨는데 50대 후반쯤에 디스크 수술하셨답니다. 근데 수술 경과가 그렇게 좋지 못하셨나 봐요. 후유증으로 오른쪽 엄지발가락 쪽 감각이 없으시답니다. 그리고 오른쪽 종아리도 왼쪽에 비해서 근육량이 상대로 적어서 좀 이렇게 가늘어 보인다고 해요. 그 결과 장애 등급까지 받으셨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무지 외반증 증상도 나타나셨답니다. 아직은 뭐 일상에 큰 불편함은 없으신 것 같지만 계속 이게 진행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사연을 남겨봅니다. 병원 방문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루트로 병원에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다른 보존적인 치료법은 없을지도 궁금하고 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무지외반증이 문제인 거죠? 내용은? 예. 네. 사실은 무지외반증의 사연은 여러 번 올라오긴 했는데 사실은 무지외반증을 뭐 바로 수술하지는 않아요. 보통은 교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교정장치나 이런 것들로 해서 해보고 그 다음에 깔창이라든지 우리 보행의 균형을 맞추는 형태로 쭉 해서 그게 괜찮아져서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면 그걸로 일단락 종료를 하기도 합니다. 무지외반증의 수술의 뭐 성공률이 전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 수술 자체가 뼈를 교정하고 맞추는 게 좀 많이 불편해요. 걷지도 못하고. 같아요. 네. 그래서 수술 전에 저는 교정을 먼저 해보시고 그 족부 전문 수술 정형외과 중에 족부 전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그분들이 보고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족부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족부에 그 하중을 주는 골반, 무릎도 봐야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디스크라든지 아까 이런 그 신경마비 증상이 동반됐기 때문에 본인이 보행이 잘못되면서 한쪽으로 틀어진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교정을 해줘야 더 변형이 없을 거기 때문에 요거는 골반부터 허리에서부터 쭉 잘 잡아서 내려와서 교정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엄지발가락이 휘어지는 게 골반부터 허리부터 그런 영향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우선 우리가 다리 길이라 그러죠. 네. 다리 길이가 틀려지게 되면 한쪽으로 체중이 달라지게 되면 네.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다리, 무릎에 대한 변형이 시작되고 근육에 대한 변형이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허리가 아프신 것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군요. 네. 무지외반증이 거기까지 올라가는군요. 네. 아마 신경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더 빨리 진행되지 않았을까. 네. 네. 이분 뭐 디스크 때문에 일단 뭐 종아리도 양쪽이 좀 다르고 그러니까. 제가 약간 이런 증상이 있거든요. 근데 무지외반증이 약간 있어요. 그래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또 그러세요. 이게 유전인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제가 뭐 근거까지 확인해 보진 않았는데, 근데 어머니는 조금 심하시긴 한데 편한 신발 신으시면 걷는데 전혀 지장 없으시고 그래서 수술 안 하셨고요. 저도 그냥 편한 신발 신고 지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저는 제가 더 심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게 이것도 근거는 없는데 제 느낌상 예전에 하이힐 같은 거 좀 신고 꽉 맞는 신발 같은 거 철없을 때 대학생 시절에 막 그런 거 신으면서 조금 그때 좀 안 좋아진 것 같고요. 최근에 더 나빠지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걷는데 지장이 있어서 활동하는데 뭐 어려움이 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면 굳이 수술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또 어머님 뭐 멋내면서 높은 구두 신으실 연세는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한 신발을 사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 기자가 다 말하긴 했는데 원인은 크게 선천적인 거랑 후천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각이 과도하게 나오는 그 선천적인 요인이 있고요. 후천적으로도 하이힐이나 외상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1차 치료가 비수술적인 요법으로 되는 건데 등 안에 신발이 편한 거, 볼이 넓은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가죽이 부드러운 것들, 꽉 끼지 않는 것들 중요하고 패드되는 거 얘기했으니까 아까 맞춤 교정 신발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는 거 도움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교정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이 이게 겹쳐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하는 교정기를 하루 종일 착용하는 것도 있고 밤마다 착용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 관절 운동 스트레칭 하는 게 있더라고요. 무지외반증. 그거 한번 유튜브 같은 데서 찾아보시면서 스트레칭도 해보시고. 근데 너무 무리하게 이게 각이 휘어진 곳에서 염증이나 아니면은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처음에는 항생제나 진통소염제로 치료를 하되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경우에 굳은 살이 너무 심하게 박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상담 받으시면서 어느 적절한 시점에서 수술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시는 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정기도 한번 알아보셔서 발에 잘 맞는 걸로 한번 착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예. 신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어떤 루트로 병원 가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 어쨌든 정형외과, 족부 전문으로 하는 정형외과 일단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학병원 가시려고 해도 진료일에서 필요하니까 일단은 정형외과 전문병원이나 그런 쪽 가셔서 상담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 남 기자가 철없을 때 하이힐을 신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하이힐을 신으면 철이 없는 아니 건가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왜 그런 표현을 했죠? 아니 하이힐에 붙인 게 아니고요. 네. 철없던 시절에 좀 그냥 모양만 보고 기능을 보지 저렴한 않았을 때. 신발도 사신던 철없던 시절 대학생 때. 알겠습니다. 예. 오해를 의미가 이제 확실해지네요. 네. 하이힐을 신는다고 철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네. 너무 뾰족하고 저는 제가 제일 잘 나가고 제일 아름답고 젊고 건강하던 시절에 하이힐을 신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하이힐을 철없었지만 아름다웠던 시절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하이힐은 그 별개고요. 그 주워 담으려고 하지 말아요. 벌써 의미는 다 전달이 됐어. 요즘 대로 생각하지 말고 얘기를 해요. 남 기자 나는 요즘 운동화 신고 다닌다. 네. 하이힐이 웬 말이냐. 저희 뉴스 진행하는 아나운서들도요. 다 정장 치마까지 입고 그 밑에 청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바지는 안 나오니까 그리고 진행을 한답니다.